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잖아요. 네. 뭐 좋은 계획 세우셨어요? 예, 집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며. 네, 정도 좀 하고 책도 읽고 하이킥도 들으려고요. 아하, 네. 네. 정말 하이킥 들으시는 겁니다. 빈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꼭 그 청취율 조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임주리 기자가 준비한 오늘의 국제 뉴스들 상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TV 토론 앞둔 트럼프 세금 스캔들 터졌다. 트럼프 참 완전히 단골 주연 배우인데 네. 이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네요. 내일 네. 오전 10시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을 하는데 이 세금 스캔들 빅 이슈인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뭔지. 네, 미국 대선 소식이 정말 매주 숨막히는 전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어허. 트럼프와 바이든이 TV 토론으로 처음으로 만나는데요. 네. TV 토론의 영향력은 원래도 크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크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만나지를 못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TV 토론 정말 특히나 첫 번째 토론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격도를 앞두고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에서 한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응? 2016년과 17년에 내기는 냈는데 예. 매해 88만 원밖에 안 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네. 사실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골치 아픈 보도를 마주친 건데요. 예. 하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아주 자신 있게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을 한 바로 다음 날 이런 보도가 나와서 더욱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어허.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는 7자녀를 두고 있고요. 예. 또 이 중에는 입양한 아이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이 베럿 지명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인데도 낙태를 반대하고 네. 여러 면에서 아주 보수층이 지지할 만한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세금 관련 보도가 난 거죠. 더구나 보수층은 이 법과 질서에 대한 강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세금 내고 병역 이런 부분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일 텐데 네. 어떻게 세금을 그렇게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저도 참 이 점이 궁금한데요. 네. 찾아보니 미국은 세법이 당연히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제가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예.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지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금을 내고 환급을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예. 예를 들면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네. 그래서 한 7천억 원을 넘게 벌었으면서도 그거는 내 개인적인 일이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손실이 너무 커요. 이렇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서는 이제 환급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인기를 활용해 돈을 벌어놓고도 아주 교묘하게 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 비용으로 개인 비용을 쓴 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취임 직후 꾸준히 나왔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개인 돈벌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하.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호텔과 골프장 등에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이 원래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9021님이 긴급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아니 세금을 그렇게 안 내고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죠? 너무 놀랍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공개 내역, 그러니까 세금 납부 내역을 네.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어허.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스가 집중 보도를 한 거죠. 그걸 파헤쳐서.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안하다 이런 반응 안 했을 테고요. 당연히 네. 캐릭터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거 문제 내면 너무나 쉽게 맞추실 거예요. 늘 하던 말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가짜뉴스? 네. 아하.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언뜻 제목만 보면 한 푼 처음부터
한 푼도 안 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냈다가 냈다가 돌려받고 환급받고. 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하. 이거 가짜 뉴스고 니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야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세금 내역은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이번 TV 토론에서 코로나 문제와 함께 아마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는 사실 뭐 세금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라서 늘 뭐 하던 네, 이야기고. 예. 이번 보도가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 임주리 기자 말을 들어보면 네. TV 토론에서 핵심이 과연 바이든이 정말 팩트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네. 그동안의 어떤 뭐 트럼프 원래 그렇지 뭐라는 정도 인식을 네. 넘어서는 이건 정말 문제인데 네. 이건 보수층에서도 난 저 사람 저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돼야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네. 만한 그 바이든의 토론 실력 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남의 나라 얘기니까. 네. 그 바이든 후보는 네. 그 토론에서 항상 본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대의 실수를 재빨리 이끌어내서 그거를 아주 물고 늘어지는데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기의 뭐 네. 문제나 이런 거 지적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뭐 너무 어쩌라고 하면서 네. 아주 그 프레임도 전환하고 네. 논점 전환해가지고 네. 이게 분명히 악재 같은데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유, 참 그냥 내일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네. 궁금합니다. 한번 네. 그 결과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이번에 상영될 두 번째 뉴스 제목은요. 홍콩 민주투사 조슈아 웡 체포됐다 풀려나. 아하, 조슈아 웡 우리 그 뉴스에도 가끔 인터뷰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주 젊은 친구, 네. 홍콩 민주화의 상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네. 조슈아 웡은 1996년생으로 아. 올해 만 24세인 아주 젊은 친구인데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10대 때인 2012년에 항민사조라는 학생단체를 설립하고 시위를 조직해서요. 중국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 의무화 방침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홍콩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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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철회를 시키면서 유명해졌어요. 아하. 이후 2014년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시위, 그 일명 우리는 우산혁명이라고 알고 예, 우산혁명. 있는데 네네. 네, 이 우산혁명을 이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해 타임지가 선정한 2014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을 정도예요. 네. 타임지 선정 올해 인물인데 이렇게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체포됐던 거죠? 네, 지난해 뭐 홍콩 시위가 계속 됐잖아요. 네. 그때 복면 착용 금지법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예. 이걸 어기고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3시간가량 구금돼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네. 합니다. 네. 복면 착용 금지법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전혀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전혀 입법이 안 됐었는데 네. 이게 홍콩에서는 이게 입법이 됐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홍콩에서 이제 시위가 시작된 게 네. 범죄자 인도 법안, 즉 이제 송환법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죠.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몇 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폭력적인 진압이 이제 워낙 예, 얘기가 맞아요. 돼서 예. 네, 폭력적인 진압 속에서도 사람들이 시위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때 복면 마스크 쓰면서 시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이런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자 시위대가 더욱 항의를 하면서 네. 이제 이 시위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음. 그때 조슈아 웡이 이 시위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이번에 체포가 된 거죠. 아하.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작년 일이잖아요. 작년 네. 10월 일인데 왜 1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체포를 한 겁니까? 네. 이 체포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아, 이제 그렇죠, 질문들을 그렇죠. 하셨는데 예. 그거는 아니고요. 네. 지난해 11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게 이렇게 일단락이 되나 보다 했는데 아하, 예. 올해 4월에 상고법원에서 아니야 복면금지법은 최종적으로 합헌이야. 어허.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거봐 조슈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체포한 것이라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슈아 웡에게 아까 말씀드린 홍콩 보안법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이 홍콩 보안법 우리 뉴스에도 자주 보도가 됐는데 이것 네.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 뭐 전 세계가 다 중국을 비난하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뭔지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은요. 이제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정부 인사, 민주화 인사들을 좀 한마디로 좀 찍어 누르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네, 만든 건데요. 지난 6월에 제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몇 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외국 세력과의 결탁, 어허.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이 4가지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허. 그래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반정부 단체, 이 반정부 단체는 당연히 중국 정부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예. 이런 반정부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서 아주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중국 정부가 그런 거를 신경 쓰고 있지는 않죠. 아하. 그래서 이 법안을 제정한 이후에 홍콩 당국은 민주화 활동가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을 뭐 체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보도된 거는 유명한 반중 매체죠. 빈과일보의 예. 사주. 그 사주 예. 지미라이가 체포된 맞아. 게 가장 대표적인 뉴스였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조슈아 웡이 체포되는 것도 사실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차에 아. 이렇게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홍콩 보안법은 아니었고 네. 마스크 복면 금지법이었는데 네. 아마 홍콩 보안법을 적용해서 아마 또 할 수 있을 하지 거라는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상황에 따라서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조슈아 웡이 좀 약간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관련해서 보면 좋을 추천 영화가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 별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이제 그러셨죠. 추천해드렸었는데 예. 이렇게 인물하고 관련된 소식에는 다큐멘터리만큼 좀 좋은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조슈아 웡 추천해드리기에. 다큐멘터리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예. 조 피스카텔라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제목은 조슈아 티네이저 대 슈퍼파워 이 다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산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네. 나와 있고요. 그래요? 네, 2017년에 나왔고 이 이제 조슈아 웡이 주인공이에요. 실제 네. 출연하고 이제 어허. 주변 인물들 인터뷰에서 나오고 예. 이 소년 혁명가가 성취해낸 것들을 정말 촘촘히 들여다보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홍콩 상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하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야 정말 저 어린 나이에 네. 어떻게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시위를 할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때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되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지금 24살인데 2012년부터 활동을 한 거니까. 네, 그 전부터죠, 그 사실은. 전부터죠. 네, 10대 14살 초, 때서. 10대 중반 이 네. 정도인데 네.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네, 막 중2병이라고 하는 중2 때. 그때 이 중2병을 상당히 좀 정말 뭐랄까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네. 방향으로 네. 알았네요. 쓴 거죠. 정말 대단했고 저도 이걸 보면서 이 홍콩 시위가 사실은 다들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 전부터도 맞아요. 예, 홍콩 시민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네. 그 중심에 이 젊은 친구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이 코너 듣는 분들 중에서도요. 국제 뉴스도 좋지만 임주리 기자가 추천하는 영화가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많던데 이 영화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산혁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네. 원제는 조슈아 티네이저 대 슈퍼파워라는 아.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파워는 아마 중국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8711님 오잉 조슈아 웡도 벌써 다큐가 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흐흐흐 이렇게 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새로운 그 영화 소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소식 제목은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두 나라의 전쟁 위기 왜일까? 전쟁이요? 또 이제는 21세기엔 전쟁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이 도대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전쟁 소식 볼 때마다 아무리 먼 나라 얘기여도 가슴이 아프고 맞아요. 참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아마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코카서스 3국, 카카스 3국 이렇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짓는 카카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지역에 위치한 세 나라 조지아, 아하. 아제르바이잔, 예. 아르메니아를 이제 우리가 흔히 카카스 3국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뭐 서로 비슷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그렇죠. 한중일이 다르듯이 네네. 이 세 나라는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네. 어떤 면에서 다르죠? 뭐 종교도 다르고요. 아. 역사, 문화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네. 러시아와 터키, 이란 사이에 있어서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져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었던 역사는 공유를 하지만 예. 자기들끼리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중에서도 아주 오랜 앙숙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이번에 이제 교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7일에 시작된 무력 충돌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벌써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이고. 이제 민간인들의 피해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 가장 큰 네, 문제잖아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어린이, 노인, 약자들이 네. 주로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전쟁 영화가 아니잖아요. 현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왜 전쟁하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네. 이제 항상 이 두 나라가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영토 문제겠죠. 인도 중국도 지금 영토 때문에 서로 그러고. 네, 예. 붙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사실 이번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된 곳인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곳입니다.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곳인데요. 어허.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데 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르메니아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기독교 종파를 믿고 있고요. 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그러네. 불안한 거는 정말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땅인데 사람들은 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예. 이 국가들이 예전에 이제 소련 소속이었죠. 네네. 네, 구소련 예. 네, 당시에 거기 소속돼 있던 나라들이어서 소련이 좀 약간 강제적으로 강제 이주. 한 부분들이 고려인들처럼. 있어요. 네네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이 세력을 누르려면 약간 옆에 있는 세력을 이용해서 막 좀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 세력을 좀 누르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제 이 땅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옮겨놓고 좀 탄압을 하기도 했고 좀 그랬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큰 전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이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독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독립을 이제 아제르바이잔도 독립을 하고 네. 아르메니아도 독립을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곳도 독립공화국을 만듭니다. 아하. 선언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우린 독립적으로 살 거야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를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이 인정을 하지 않겠죠. 인정 않겠죠. 우리 땅인데. 네. 어허.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아니 왜 인정을 안 해? 우리 국민인데. 우리 동포인데 어허. 이렇게 해서 갈등이 폭발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1992년부터 94년까지 정말 큰 전쟁을 치러서 이때 난민이 뭐 수십만 명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그때 결론이 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결론도 안 났어요? 결론도 안 나고 휴전 상태에서 계속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다가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또 무력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번 충돌에서 벌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여 명 정도가 네. 숨졌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충돌했던 것 이후로 가장 인명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카스피해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또 돈 문제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당연히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나는 이 땅 절대 포기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르메니아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동포라는 이유를 들어서 욕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포기 않겠다. 네. 아하. 그런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결국 늘 이런 문제 생기면 영향력 있는
큰 강대국들이 개입해서 좀 이렇게 중재도 하고 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두 국가의 평화 협상에 오랫동안 나서온 국가가 러시아, 프랑스, 미국인데요. 네. 이 세 나라가 오랫동안 평화 협상을 중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게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서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도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부디 추가 피해 없이 잘 좀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인데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 줄 평이라기보단 추석 연휴니까요. 네, 저도 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드릴게요. 네. 네, 추석 때 정말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명절 잘 쇠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문자들이 많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이게 아이들입니다. 유튜브 아이들인데 할아버지께서 기자님 목소리가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4566님은요. 이 코너 최고예요. 최고의 찬사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임주리 기자님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 주에도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